곧이어 대한민국 근현대사 바로보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을미사변과 그 다음에 아간 파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일제 침략 정치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단정했던 명성황후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되어 폭도들을 앞세워 한밤중에 기습을 하게 됩니다. 칼로 난로질하고 살을 베고 뼈를 꼈고 만선창이로 만들어 죽이고 가마니로 싸서 대궐 뒷산에 불을 질러 나흘 동안 태워버린 큰 사변, 이것을 을미사변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선의 국모는 45세 젊은 나이에 야수 같은 일본군에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한 것입니다. 게다가 악당들은 실수가 없이 확실히 해치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황후와 용모가 비슷한 몇몇 궁녀들까지 함께 살해하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만행을 저지른 저들은 그 흔적마저 없애기 위해 황후의 시신을 검은색 얇은 천으로 싸서 석유를 끼얹고 경복궁 내의 동편 있는 녹산 숲속에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몇 조각 잔해를 수습해 즉시 태운 자리에다가 파묻게 됩니다. 참으로 강기 어린 기막힌 참변이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유해 처리 과정에 대하여 그 당시 경성 영사 우찌다 사다 쯔찌는 후일 외무성에서 조사에 응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 유해는 왕궁 안의 우물에 던져졌는데 그렇게 하면 즉시 범죄 흔적이 발견될 것으로 염려가 되어 다시 유해를 꺼내 왕궁 안의 소나무 숲에서 석유를 붓고 태웠다.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연못 속에 던졌지만 가라앉지 않아서 다시 그 다음 날인가 연못에서 건져내어 소나무 숲에 묻었다. 그와 같은 유해 처리 과정에 대하여 나중에 들었는데 좌우간 나는 매우 걱정스러웠다. 명성황후는 조선의 국모여 온 국민의 어머니였습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곧 국가 패망의 암세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일제가 무단 침입하여 우리의 어머니를 뜰로 내동댕이 치고 그 가슴을 군화로 짓밟고 수십 군데를 칼로 찔러 처참하게 살해하고 석유를 뿌려 불태웠으니 그 사체마도 욕보인 것입니다. 실로 야수 같은 일제는 조선의 안방에서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족은 유린당하고 그 비보는 터질 듯 하늘에서 사무쳤지만 우리 조선에게는 일제에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미우라 고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해된 명성황후가 궁궐을 탈출하였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됩니다. 임금을 협박하여 명성황후를 폐하고 서인으로 한다는 조처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이 서인함은 일반 서민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 민간에서는 명성황후가 충주에 가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또는 진주의 옥천함에 있다는 말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농상공공 대신 정병하가 그리고 군부 대신 조희연 등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명성황후를 피하고 서민으로 강등시키고 간택령을 내렸습니다. 정병하는 고종의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았으며 육일주는 세자의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황후의 야만적인 시의 다음 날 고종은 형편없는 의기소침의 상태에서 신변의 의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애처로울 정도로 떨고 있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으며 황제의 채통을 무릅쓰고 한없이 통분하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독살의 위험 때문에 침식조차 자유롭지 못해 당시 선교사들이 매일 밤 당번을 정해서 두세 사람씩 고종을 지키기를 7주 동안이나 계속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새벽에 궁녀들의 가마를 타고 위장하여 가까스로 궁궐문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비우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거처하게 되었던 이 사건을 아간 파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을미사변 이후로 국무의 원수를 갚자라는 상소문이 끝없이 이어졌고 결국 조선 도초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